오늘은 층간소음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시각에서의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소음과 소리의 차이점 또는 정의, 두 번째는 한국과 외국의 층간소음 또는 주택소음의 차이점, 세 번째는 관련한 국내의 법령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음과 소리에 대한 어떤 컨셉, 개념입니다.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느끼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즉,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소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싫다, 부담스럽다, 좀 더 혐오스럽다, 심하면은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을 소음이다. 근데 법에서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계량화, 객관화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척도는 정할 수 있으되, 감성적인 감각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쾌하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이것을 구분할 수는 사실상 없어서 법에서는 소음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법에서 소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계, 기구, 시설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 또는 공동주택에서 사람 활동으로 인한 강한 소리, 이 두 가지를 국내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소음입니다. 그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귀로 들리는 것은 다 소리라 할 수 있죠. 작은 소리,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불쾌한 소리, 유쾌한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소리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물체가 부딪혀서 마찰을 해서 발생하는 진동이 공기를 매질로 해서 사람이 귀로 들리는 것을 소리라 한다. 귀에서는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통해서 귀 속에 청신경을 자극해서 뇌로 전달해서 뇌에서 해석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물체의 진동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공기를 매질로 해서 사람 귀로 듣게 되는 것을 소리라 한다. 간혹 소리를 음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현상을 전기적인 어떤 특성으로 크기라든가 형태를 갖다가 규명하는 것을 음향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건축 분야에서 이 음향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새소리, 악기 연주 소리, 비 오거나 바람 부는 소리, 사람들이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소음,
전화 벨 소리, 주방에서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소리라 할 수 있고 귀로 들리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어떤 소리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거운 소리가 있는 반면에 부담스럽고 불쾌한 소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 상쾌한 소리라 하더라도, 유쾌한 소리라 하더라도 소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 듣기에 해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소리들은 또 유쾌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소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층간소음 또는 주택소음의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그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개인주택보다는 그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을 많이 그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윗집과 아랫집이 천장과 바닥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소음, 즉 이를 층간소음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은 주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에서는 위아랫집의 층간소음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에서 월담해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 즉 그 이웃소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이버후드 노이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야기하고,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이 층간소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 기타소음. 이 기타소음은 급배수음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기타소음 중에는 애완동물 소음, 위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주는 방송소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파티 소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월담을 하죠. 월담 소음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소음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이 소음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문제의 소음이 되고, 유럽에서는 이런 그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파티 소음들이 주로 문제의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층간소음 관련한 법령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 상태에서의 발생하는 생활소음인 층간소음과 공동주택에 사람 살기 전에 공동주택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단계에서의 층간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 준공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는 법령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국내 법령을 보면은 생활중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 두 가지가
공동주택 생활 중에서 입주 후 생활 상태에서의 관계되는 법령이고, 기타 법령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관련된 법령인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이 두 가지 법령이 있는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은 세대와 세대 간에 방과 방 사이의 경계벽이 얼마만큼 소음을 잘 차단하고 있는지 하는 차단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기준. 또 하나는 위층과 아래층, 층과 층 사이의 충격음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지 그 차단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기준. 이 두 가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나 있고,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소음, 철도소음이 위주가 돼서 이들 소음이 실내에 또는 아파트 위 벽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를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입니다. 국내 관련 법령에 대해서 그 소음 양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 경계벽의 소음 차단 성능은 한쪽 실에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 안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반대쪽에서 다시 측정을 해서 이 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줄어드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경계벽 차단 성능 시험이고요. 위아래층에서, 위층에서는 큰 그 타이어 백머신이라고 그러는데, 백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음이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 차단돼서 들리는지, 이 시험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실위 실내 소음도는 소음도 예측과 건축 사업 승인 시점에서 예측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 예측하는 것과, 건축이 완공되고 그 소음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 방음벽이라든지 수림벽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그 실내 소음이 발생하는지 또는 실위 소음이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것을 준공 단계에서의 실외 소음도 측정입니다. 이상으로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짚어봤고, 부수적으로 소음은 어떤 것이고, 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외국에서의 그 층간소음은 월담소음인 그 단독주택에서의 소음 형태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층간소음 위에 건축 단계에서 층간소음 측정과 차단 성능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컨셉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층간소음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뭐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그 용어에 대한 혼란을 갖다가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나였습니다.